자, 이번에는 178페이지 자, 물권적 청구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습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자, 물권 청구권 그러면 자, 3종 세트. 자, 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자를 우리가 물권자라고 했고요. 물권자. 그 사람이 갖는 권리가 뭐라고 그랬나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 이런 구조였습니다. 이렇게. 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한 통으로 물권, 물권자, 물권자, 청구권 이랬으니까 의의는 보나마나 내가 물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침해, 방해를 받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가 내 권리를 방해를 하고 있어요. 침해하고 있어요. 또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누가 행사하는 권리냐면 물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근데 이 물권적 청구권에 이제 뭐가 있느냐 이건데 잠시 살펴볼게요. 종류가 자, 총 세 가지인데 여기 보시죠. 자, 물권 청구권에는 반환, 제거, 예방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에게서 반환, 제거, 예방 종류를 먼저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물권 청구권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자, 이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예, 물권적 청구권. 근데 이 물권적 청구권 안에 자,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반환. 자, 그리고 제거 청구권이 있고, 그리고 예방.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반환, 제거, 예방. 이 말의 의미는, 자, 결론부터, 반환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제거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예방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제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나올 확률보다는 주로 반환 청구권이야,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서울에 사는데요. 서울에 사는데 자, 부산에다가 땅을 하나 사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자주 안 내려가니까 자, 을이 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불법 점유. 그러면 오늘 배운 게 내가 소유자야.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는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 얘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원래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내 땅 내가 사용할 거야. 자, 나에게 가지고 와라고 이렇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반환 청구.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갑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 나중에 민법의 상린관계에서 다시 이게 정리를 할 텐데 갑이 이게 좀 경계선이라면 여기다가 건축행위를 하고 싶다면 경계선으로부터 자기 쪽으로부터 반 미터 떨어져서 건물을 신축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지.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를 갑이 좀 침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자, 요구할 때 자, 이거 좀 치워라. 치워라를 뭐라고 그래요? 제거 이렇습니다. 근데 얘랑 이제 같은 말들 안 해야 되는데, 같은 말. 자, 제거한다는 말이 뭐가 되는 거죠? 철거가 되는 거고요. 철거. 그러면 이걸 철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래가 이런 상태였으니 이 상태로 되돌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상회복 이렇습니다. 원상회복. 아하. 그러니까 치워라, 제거 혹은 철거 같은 말. 그리고 무슨 회복? 원상회복 이게 같은 말이고 하나가 더 등기 말소까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항상 같아요. 이게 어떻게 같다. 저를 부를 때 이승현이라고 불러도 되고 민법 선생이라고 불러도 되고 지훈이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 이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제거, 철거, 회복 등기 말소까지가 같은 거다. 등기 말소는 왜 선생 회복입니까? 이건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등기부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위조해 갔으니까 이 등기 무효겠죠. 그러면 이걸 지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봐봐요. 이걸 지운다. 지운다를 말소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소가 되면 다시 갑에게 회복되는 거지. 구조가요. 아하, 다시요. 뭐가 같은 말이라고요? 제거, 철거, 회복, 말소까지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거를 요구한다 해도 되고 철거를 요구한다 해도 되고
원상 회복을 요구한다고 되고 등기 말소 이거 전체가 다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 그러면 내가 물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리에 직접적인 방해를 받고 있어요.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물권자면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 된다. 하나 예방.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자, 을 소유의 돌담이 있어요. 돌담. 높이는 한 10m 정도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높이 10m. 그런데 말이죠. 상석 두 개가 이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흔들 이렇게. 이게 흔들흔들. 이게 낙하가 되면 뭉푹 파이겠죠. 그러면 직접 피해가 올 텐데 아직 파이지는 않고 가능성만 있는 거야. 가능성만.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뭐라고 요구하냐면 걱정하지 마 이거. 걱정하지 마. 이거 흔들바위야. 절대 안 떨어져. 근데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침해는 오지 않았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 좀 해주세요라고 예방 요구할 수 있어요. 예방. 그러니까 물권에 직접적인 침해가 왔을 때 요구할 수도 있고 가능성만 있어도 요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가지수가 세 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잡아낼 때는 다시요.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보다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제거를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방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잡아내셔야 돼요. 특히 반환이야. 반환. 그러면 다시 보시죠. 자, 의의하고 종류를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보면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침해 혹은 가능성이 있을 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물권자가. 채권자 안 되고 물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뭐예요? 불러보세요. 시작. 반환, 제거, 예방. 기억하셔야 돼요. 반환, 제거, 예방.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제 종류를 했으니 자 이거 볼까요? 자 물권의 침해 또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자 물권자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누구는 지금 안 된다는 소리일까요? 누구는 할 수가 없다. 채권자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채권자는. 그런데 채권자로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배웠지 않습니까?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차인하고 얘는 채권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물권적 청구권 안에 세 가지 반환, 제거, 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직접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자 임차인은 임대인을 먼리해서 대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에요. 왜?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보실래요? 자 이건데 을이 갑 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물권자잖아요. 얘는 물권자. 근데 말이죠. 자, 이 토지를 제3자의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 권리에 침해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지상권에 의해서 자, 나에게 다시 얘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침해 방해를 받고 있어요.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반환 청구. 이거 자체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면 다시 자, 이번에 임대차를 했다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임차인이야. 그럼 얘는 채권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에서 제3자가 불법 점유한다고 그래서 임차인이 직접 자기에게 반환 청구. 잠깐만요. 지금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머리가 뒤죽박죽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안에 반환, 제거, 예방이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이나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가 같은 말이에요. 제거를 요구하는 것도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예방을 요구하는 것도 물권적 청구권이고 그러면 결국은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시험에 낼 거예요. 그러면 자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물권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접 반환 청구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물권자입니까? 누가? 갑이 물권자니까 얘가 반환 청구해서 받아서 얘한테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안 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럴 때는 먼리해서 대위에서 할 수는 있어도 직접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답이 나왔네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자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의 자 침해 방해 또는 침해 방해 가능성이 있을 때 물권자가 하는 거야. 채권자 안 되는 거야. 임차인 안 되는 거야. 직접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종류는 뭐가 있어요? 시작. 반환, 제거, 예방. 이 세 가지. 반환, 제거, 예방.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우리가 물권의 종류에서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8, 7, 6으로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류 10가지 중에서 자, 점유권과 본권은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의 성질과 본권은 이게 기본적으로 다르니까 그래서 점유권에게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또 한 가지가 소유권에게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법조문을 만들 때 점유권에게서 반환 제거 예방, 소유권에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소유권에 관한 이 물권적 청구권, 반환 제거 예방 이 세 가지를 다른 물권의 준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준용이라고 하는 말은 가져다 쓰라는 소리예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준용 규정이 참 멋진 말인데 민법이 1조부터 1118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개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많죠. 그러면 점유권에서 반환 제거 예방을 만들고요. 소유권에게서 반환 제거 예방을 만들었다. 그럼 다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지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도 물권자 아닙니까? 그러면 또다시 반환 제거 예방. 똑같은 걸 개수해서 반복해서 적게 되면 조문의 개수가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려고 어쨌든 본권의 개수가 7개라 그랬으니까 그 본권의 7개 중에서 대표 주자가 소유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앞머리, 소유권에 관한 반환 제거 예방을 그 물권의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다가 가져다 쓰세요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걸 시험지상으로 말할 때 여기를 틀리게 하려면 점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준용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소유권에 관한 걸 다른 물권에 준용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말이죠. 자, 유치권과 질권은 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떤 권리라고 하는 걸 행사하려면 일단은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규정 자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 한동안 그 뭐 재난지원금도 받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우리 국민들이 좀 힘들고 뭐 불쌍한 것 같아. 나 돈 줘야지. 돈 좀 줘버려. 100만 원씩.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규정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준용 규정 가져다 써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야 가져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유치권하고 질권은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거 유치권은 우리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지금 유치권을 내가 지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 원칙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약간 편법을 써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법이 언제 만들어졌다? 58년, 59년도에 만들어진 거라고 이 법 자체가. 그거 하나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공부를 하실 때 이거 왜 이러지? 나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때마다 들어야 될 생각이 우리 민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만 보호한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만 보호를 한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만 보호한다. 그 두 가지 일단 기억해 내셔야 돼요. 자, 다시 가봅시다. 그러면 2년 동안 58년, 59년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이 우리가 배우는 민법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58년도면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근데 민법 1조부터 1118조 이 조문을 2년 동안 우리 민법 학자들이 대학 교수들이 2년 동안 만들어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법대 나왔고 법 전공자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추측입니다. 그냥 생으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2년 동안 무슨 작업을 했냐면 우리 민법의 뿌리는 독일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민법을 가져다가 2년 동안 독일어를 한글로 번역했다니까요. 바꾸는 거예요, 이걸. 독일어를 한글로 바꾸는 작업을 2년 동안 한 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아예 한국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독일 유학파가 얼마나 있겠어요.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럼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독일 민법을 가지고 독일 사전과 가지고 보면서 막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루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이게 형태를 보니까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는데 용익물권이 지전 아닙니까? 전세권까지 작업을 끝낸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게 담보물권 유치권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 점심 먹고 합시다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합시다 하고 식사로 가셨는데 아마도 식사하시면서 반주를 좀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그랬을까? 아무튼 이렇게 그렇지 않고 뭘로 이걸 설명할까 이걸 왜 빼버렸는지를 그래가지고 이걸 빼버렸다니까요 실수로. 반주를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몰라 나도 사실은. 그런데 와가지고 하다가
빼버린 거야. 그리고 담보물권이 세 가지 아닙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저당권 할 때 정도 돼서 술이 깨지 않았을까? 그냥 제 내피셜에.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빼버린 거고 저당권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어쨌든 그냥 새해를 맞이해서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치권과 질권은 규정이 없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봐봐요. 제가 앞에 계신 분에게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유치권 간단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제가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그럼 이분은 저한테 시계 수리를 받을 때까지 제 시계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가지고 있을 거야. 그게 유치권이라니까요. 근데 제 시계를 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훔쳐가 버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그 훔쳐간 애한테 유치권에게서 야 내놔 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한테 줄 수 있지. 그런데 규정이 없다니까 규정이. 그럼 어떻게 해? 규정이 없으니까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지. 앞불사가 된 거지. 앞불사.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 방법이 유치권자는 돈 받을 때까지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자체로는 규정이 없으니까 행사할 수가 없고 점유권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놨어요. 다시 정리해봐요. 점유권에게서 반환 제거 예방 만들고 소유권에게서 반환 제거 예방을 만들어 놓고 법조문 개수가 늘어날 것 같으니 점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물권에 가져다 쓰세요라고 만들었어요. 균형 규정을 뒀다. 그런데 두 개를 빼버렸네. 유치권과 질권은 규정이 없네. 그러니까 행사를 못하네. 어쩌라고. 그때는 점유권 가지고 가서 해결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 더요. 자, 그리고 이 물권적 청구권의 개수는 총 세 가지 아닙니까? 반환, 제거, 예방 세 가지. 그런데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얘들은 점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반환을 요구한다. 나에게 주세요. 라고 이 반환을 요구하려면 자기가 점유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계신 분이 뺏어가 버린 거야. 그럼 나는 이 리모컨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점유. 그러니까 나에게 주세요. 이게 반환 청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점유를 할 수 있어야 반환 청구가 가능할 건데 얘들은 처음부터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여러분들 좀 전에 설명했는데 내가 집을 살 때에서 대출을 꼈습니다. 국민의 대출을 꼈다고 저당권 설정 건저당 이렇게 국민은행 직원이 집에 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점유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점유할 권리 자체가 없으니까 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어. 반환 청구는 안 되고 주의하셔야 될 게 예방과 제거는 된다 이 소리인데 자, 예를 들어서 갑이 말이죠. 이런 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자, 을에게 1억 원을 자, 소비대차 수로 적을게요. 자, 1억 원을 빌려오면서 안전장치로 자기 토지 부동산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저당권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수목들이 빼곡히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봐요. 이게 있어. 근데 임야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임야가 수목이 빼곡에 있는 게 좋겠어요? 이게 민둥산이 좋겠어요? 수목이 있는 게 담보가치로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 갑이 어떻게 하냐면 참 그림 못 그려요. 이게 자, 여기서 수목도를 이렇게 벌채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 잘라가지고, 자, 밖으로 이렇게 빼돌려 한 거지, 반출. 그래서 차 싣고 이렇게 갈라간다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걸 얘가 본 거지, 저당권자가. 그러면 저당권자도 물권자이니까요. 물권자이면,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대. 반환, 제거, 그리고 예방. 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막 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야 가지고 와. 반환 청구 안 돼요. 근데 제거와 지금 예방은 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거라고 하는 개념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식의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뭐뭐가 같다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뭐뭐가 시작 제거, 철거, 회복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자 제거랑 같은 말이 회복이니까 야야야야 여기다 가져다 놓을래? 이렇게 해요. 원상회복. 이건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예방도 됩니까? 예방도 돼요. 무슨 얘기냐? 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한 후에 우연히 그 임에를 한번 군체 가본 거야. 근데 이 채무자 갑이 말이죠. 이 수목들을 벌채하려고 전기톱을 막 대려는 거지. 잘났다가 아니라 대려고 하는 거야. 그때 뭐라고 하면 돼? 멈춰! 이렇게. 멈춰! 멈춰. 예방! 이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정리가 저당권자도 지역권자도 물권자이지만 얘들은 먼유를 하지 않으니 점유 자체를 하지 않으니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행사할 수가 없고 예방과 제거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것들. 이런 지금 사례들이 있는데 이건 1월 달에 그 강의 노트, 필기 노트가 필기 노트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거 보시면 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은 이제 이게 사실 이게 스튜디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이게 촬영을 해서 그러는데 현장에서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판서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이게 막 적기 바쁘는 거야, 따라 적기가. 내가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필기 노트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1월 달에 이제 필기 노트가 지금 나와 있을 텐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제가 판서가랑 똑같이 그려놨어. 그러니까 그 손을 이렇게 적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죠. 자, 이제 물권법인데요. 물권법.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물권법.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물권법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 전체 틀을 보여드리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1, 2월 달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전체 틀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구조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권법. 연례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를 공부했냐면 자, 물권의 의의라는 거 했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내가 물권을 가지고 있다 성질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 물권의 객체 대상이죠. 이거 했고요. 오늘 했던 게 자, 물권의 종류라는 걸 한 거예요. 이렇게 종류. 그리고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 물권의 효력. 효력이란 말이 보이면 권리로 제가 바꾸라고 했습니다. 권리. 자, 누가 갖는 권리? 물권자가 갖는 권리. 그러니까 공부는 이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서 하나씩 쪼개는 거예요. 큰 틀이 눈에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물권법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법은 이렇게 자, 총론하고 자, 강론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조가. 그러면 총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바로 할 텐데 이게 물권 법정주의 이렇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자, 이게 185조. 1조부터 184조까지가 민법 총칙이고요. 185조부터가 물권법 시작 법조문. 여기가 시작 법조문. 그리고 자, 물권 변동 이렇죠. 물권 변동.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서 한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민법 총칙할 때 변동이라는 말 자세히 해드렸잖아요. 변동. 변동이 났다는 말은 한 사람은 무슨득 하는 거고 취득. 한 사람은 상실 그리고 변경 이렇네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자, 물권 변동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자, 부동산이 있고요. 부동산 그리고 동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물건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출제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동산을 중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만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부동산을 무슨 득 하려고 그래? 취득, 변동. 그러면 이거 시험제는 이제 효력이라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효력?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뭘 하시면 돼? 행위를 하시면 취득할 수 있어요. 라고 186조에 해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계약서만 쓰면은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취득할 수 있고 이거고요. 이거. 근데 우리가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꼭 계약을 해야만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취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 법률 규정. 법률의 규정 이게 187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뭘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파트죠. 이거 할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구성이. 그리고 이제 강론에 가보면 우리가 배웠는데 방금 자 물권의 종류 그래서 자 뭐가 있었어요? 점유권이 있었죠. 점유권 그리고 무슨 권? 본권. 기본 틀이. 자 본권은 개수가 몇 개입니까? 7개죠. 그래서 자 무슨 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자 제한 물권. 제한 물권. 이거 지금 제가 지금 판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동영상 보시면 이거 따라서 적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필기노트에 다 나와 있다니까 이 그림이 전체가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제한 물권은 다시 무슨 물권이 있고요. 자 용익 물권이 있었어요. 용익하고 그리고 담보 물권. 자 용익 물권 세 가지 뭐예요? 전이 있고요. 자 담보 물권에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당권까지 이게 전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 안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권이 뭔지만 공부하신 거고 이제 법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법의 시작 법조문이 제가 185조라고 그랬잖아요. 물권 법정지. 이제 이게 나오겠죠. 보나마나 물권 법정지. 있잖아요. 물권 법정지. 이거. 자, 그리고 물권 변동 이 구조입니다. 강론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배우신다. 이렇게요. 그럼 물권 법정지가 뭐냐? 185조 시작. 물권 법정지. 물권의 종류 이렇게 되는데 이 입문서를 보실 분들은 어디가 있냐면 176페이지 있습니다. 176페이지 가면 있어요. 176페이지에. 자, 그러면 185조 물권의 법조문에는 185조에는 물권의 종류라고만 돼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여기다 읽어보면 내용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볼까요? 물권 법정지 이랬으니까 물권의 뭐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이 뜻이야. 물권에 뭐가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어요. 두 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두 가지가 뭐냐 그랬더니 종류와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종류와 내용이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 알 것 같은데 이제 물권의 종류 현행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의 개수 몇 개밖에 없던가요? 8개밖에 없다고 정해놨다니까요. 뭐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소유권 시작. 점유권, 소유권, 전,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밖에 없다라고 했고 자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어머나 무슨 소리야 이게? 내용은 안 배운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 했다니까요. 소유권은 내용이 뭡니까? 내가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시작. 사용, 수익, 처분 다 할 수 있는 권리 했잖아요. 지상권은 타인의 타인의 토지를 빌려 쓸 거야. 소유 목적 이런 것들 내용. 그러니까 종류도 정해놓고 내용도 정해놨어요. 법에다 정해놨다. 정해놓고서 새로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8개의 물권하고 각각의 내용들을 다 정해놓고서 새로운 종류, 새로운 내용의 물권을 만들고 싶다면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만 할 수 있다 이 소리. 다른 거를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선생 법률은 뭐고 관습법은 뭡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법률은 국회 통과된 법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관습법은 이제 바로 설명을 할 텐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이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가 있다요? 없다요? 없다. 만들 수가 없대요. 그 말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는 할 수가 있다 이 소리 아닐까요? 이게 말 자체가 말대로만 해본다면 종류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창설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는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법률 또는 관습법 외에는 만들 수가 없는 거네요. 근데 만들었다지 이제. 만들었다. 자 여기서 종류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내용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종류와 내용 두 가지를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당사 선택은 제한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지.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응? 그냥 인문 과정이니까 배경을 좀 설명하면 채권은 말이죠. 채권은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두 사람 간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앞에 계신 분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걸 해주면 내가 뭐 에르메스 백을 사줄게요.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두 사람 간의 문제잖아, 이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에르메스 백을 사도 되고 샤넬 백을 사도 되고 이건 두 사람 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개념이 달라지는 거지. 왜? 이유가요.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 아닙니까? 근데 둘이만 짝짝꿍해가지고 물권을 만들어내버려. 그리고 다른 제3자의 누군가에게 이런 물권이 있지롱 뭐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물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국회 통과된 법, 그리고 간수법으로만 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둔 거예요. 두 가지를, 종류와 내용을. 근데 당사자 선택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게 제가 아파트를 있는데 내가 세를 주고 싶어요. 근데 국가가 야, 너 아파트 세는 꼭 이쁜이한테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세를 줄 건지 내 마음이 드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당사자 선택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 자, 종류는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는 안 돼요. 외에는 안 돼요. 근데 만들었어요. 족족 다 무효입니다. 근데 법률 또는 관습법의 내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내용 자체만 무효니까 이걸 일부 무효가 된다. 일단 이 정도만. 종류 만들면 전부 다 무효예요. 근데 내용을 만들면 그 내용만 무효가 된다. 이거네요. 그럼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관습법이 나왔네요. 관습법.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있고요.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물권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 이게 이렇게. 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물권이 있다. 그러면 관습법이 뭐냐는 거예요. 관습법. 관습법이라는 것 자체가 관습법. 자, 관행이라는 말하고 관습법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관행이라는 말과 관습법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관행이라는 말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거예요. 통용되는 것들. 서울의 관행 이렇거든요. 충청도의 관행, 경상도의 관행, 뭐 전라도의 관행, 뭐 또 뭐 제주도의 관행, 제주도에 뭐 관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만에 그걸 관행이라고 그래요. 관행, 관습. 근데 뒤에 관습법이 붙었다는 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통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소리예요. 오늘 법률이라는 말, 그게 지금 법률과 관습, 법률, 관행, 관습법 세 가지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국회 통과된 법률을 말하는 거고요. 관행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지역인 거고요. 관습법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선생님 예를 들어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 계약할 때, 매매할 때 계약금 몇 프로 줍니까? 대답해봐요. 10%죠. 이 말은 지금 서울에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물어봐도 10%라고요. 세종 가서 물어봐도 10%라고요. 인천 가서 말해도 다 1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민법전 어디를 뒤져봐도요. 매매 계약할 때 계약금은 10% 한다는 법률이 없어요. 법률은 없다고, 법조문은 없다고.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인정해 줄게요. 다 알고 있는데 법률로 정의는 이유가 둘이만 짝짝꿍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 그래서 법률로 하거라. 이 원리라면 관습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나중에 법정지상권은 자세하게 배우시도록 하고 자 분묘기시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묘기시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장사에 관한 문화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요즘은 말이죠.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이 장사 문화가 이게 매장도 있고 뭐 화장도 있고 뭐 수목장 뭐 자연 기타 등등 무지무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다니까요. 이게 지금 58년도 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갑이 이런 임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자, 을이 말이죠. 을이.
자, 옛날로 실로 돌아가 보세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관행적으로 부모님을 다 매장했단 말이에요. 어디다가 매장을 하죠, 우리가? 매장할 때 주로 산에다 모셨잖아, 부모님을 돌아가시면. 근데 말이죠, 그게 관습이었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자, 근데 우리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관행적으로 자 산에 모셔야 되는데 을이 임야가 없는 거예요. 산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갑의 임야에다 이렇게 써버렸 묘를 썼다니까 이렇게요. 이 상태로 20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임야 소유자가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을에게 계속해서 유골이 존재하고 묘가 있다면 계속 이 타인의 토지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그걸 분묘기지권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 법이 너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네가 임야가 없잖아? 그러면 아무 임야에 가서 타인의 임야에 가서 묘를 써. 그리고 너 20년 버텨. 라고 어떻게 그걸 법으로 만들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가능적으로 이렇게 했다니까요. 대다수 국민 다. 그래서 인정해 줄게 이 권리야. 이걸 분묘기지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권리인 거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산의 양도담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관습법은 대다수 국민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동산의 담보 제공은 그 전당포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당포. 내가 전당포 가서 돈을 좀 빌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동산을 맡겨야 되잖아. 전당포 주인에게 팔찌 보세요. 자, 보여주고 돈을 빌려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런데 요즘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안 보셨나 모르겠어요. 오다 가다 보면 자동차 담보대출, 프랜카드에. 그러면 자동차는 동산이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그러면 민법의 규정이나 법률대로 한다면 자동차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프랜카드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소유자가 계속 운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잖아. 우리가 동산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담보로 맡기고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면서 돈을 빌려가는 형태의 담보를 형태를 그걸 쓰고 있더라, 대다수가. 그러니까 인정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대부분은 지금 관습법이라는 그 뜻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민법이 개정이 되면 관습법에 영향이 있던 게 법률로 들어온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 자, 법률이건 관습법이건 이제 인정되지 않은 게 있어요. 여기를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정리를. 그럼 이제 관습법상 인정되지 않은 물건이 있다. 그러니까 자, 네 가지 암기. 자, 미등기 토지 건물의 매수인 양수인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서 말이죠. 저 아파트를 내가 취득하고자 해요. 그러면 계약서만 쓰면 취득입니까? 등기해야 취득입니까? 응? 계약서만 쓰면 내 거야. 아니면 내 앞으로 등기해야 취득이야. 등기가 내 취득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등기라니까요. 미등기. 아직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이거 내 거이다 아니다 권리 없다 이 소리야. 미등기 토지 건물의 매수인 양수인에게는 권리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원청권에 이런 권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일물일권지라고 기억나세요? 일물일권지. 물건이 하나야. 그러면 소유권이 몇 개여야 되죠? 하나.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 이런 원리죠.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이면 소유권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청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게 갑이 이런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계라니까요.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한계가 되는 거니까 한계니까 당연히 소유권도 몇 개가 나와야 하겠어요? 소유권도 한 개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갑 토지 아래쪽에 뜨거운 물이 있다니까 이렇게 와우 대박 원천수가 뜨거운 물이. 근데 말이죠. 이걸 별도로 원천권이라고요? 권리 이렇게 만들어 내는 순간에 이것만 별도로 팔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을에게. 그러면 토지가 하나인데 소유권은 두 개 되는 꼴이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 땅 아래에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소유권의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청권이라는 권리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도 통행권 그랬는데 개인 도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있는데 제 땅에 도로를 제가 낸 거라니까 이렇게 개인 도로를 그걸 다른 사람이 지 마음대로 통행하고 다니시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개인 도로 마음대로 통행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도 통행권이라는 권리 없다. 없다. 이거 너무 쉽네요. 배타적 공원 이용권 그랬으니까요. 공원이라고 하는 걸 나만 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공원은 다 같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 공원 쓸래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또는 관습법이 됐건 법률이 됐건 안 되는 거. 자, 네 가지 불러보세요. 뭡니까? 미등기 토지 건물의 매수인 권리 없다. 원청권이라는 권리도 없다. 사도 통행권이라는 권리도 없다. 배타적 공원 이용권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물권 법정지가 되겠습니다. 물권 법정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물권 변동에서 이제 토지 건물을 어떻게 취득할 건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라고 했고 법률 규정 민법 총칙에서 해드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물권법에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강론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소유권, 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쭉 나올 텐데 이건 정규 강좌 1월 달에 진행하는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권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